자, 책 101페이지를 펴면 14과 시작할게요. 세 번째 단어가 reproduce. 이 단어 다이어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문맥에 따라서 맞춰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re에다가 produce니까 다시 생산하다죠. 그래서 재생산하다라고 적어 놓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요, 복제하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제하다, 복사하다. 세 번째 뜻은 보통 동물이 나오는 지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데 번식하다라는 뜻. 이렇게. 그러면 번식하다를 구분하기가 제일 쉬워. 뭐 동물의 번식적 능력 이런 거 할 때는 번식하다고, 복제하다 할 때도 꽤나 많이 나와요. 우리 복제하다랑 같은 단어를 좀 알아볼 건데 가장 쉬운 단어는 복사하다의 카피 요 뜻. 그 다음에 우리 duplicate라는 단어가 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만 조금 다른 replicate라는 단어도 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총 네 가지가 같은 뜻의 단어다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재생산하다라는 단어를 살짝 보면요. 사실 재생산하는 게 다시 생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재생산을 했을 때 해석이 조금 이상하거든? 그래서 내가 약간 지렁이 표시를 해서 지금 여기 단어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생하다, 재현하다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로 외워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면 103페이지에 두 번째 단어 accustomed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단어 자체는 형용사, 익숙해진 이란 뜻인데 뒤에 전치사 to가 주로 옵니다. 얘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뜻 자체가 to 뒤에 어떤 명사가 올 거 아니야? 뭐뭐에 익숙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 비동사가 붙을 수 있잖아, 형용사니까. 그러면은 뭐뭐에 익숙해지다, 익숙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요 정도는 구분해서 단어 시험에 써주면 되고요. 참고로 14과랑 15과는 얘들아,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 103페이지 첫 번째 단어 accumulate 이런 단어 모르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내가 따로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 accumulate는 축적하다야 라고밖에 설명할 게 없거든. 그래서 안 가지고 온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4, 15가에서 내가 설명하는 단어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는 거 많지만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게 있는 단어들을 따로 빼서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14, 15가는 내가 언급하지 않은 단어들도 정말 열심히 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넘어갈게요. 104페이지 두 번째 단어 보면은 progress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 진보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을 거거든? 근데 영어 지문에서 진보는요, 늘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요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니까 progress를 보면은 그냥 나아가는 거, 진보 요런 느낌인데 마치 발달, 발전 이런 느낌급의 단어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 내가 이 단어를 갖고 온 이유는 형용사 형태 때문이에요. 프로그레스에서 나온 progressive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진보적인, 약간 플러스 느낌의 단어겠죠. 그리고 두 번째를 애들이 잘 모르는데 점진적인 이란 뜻이에요. 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리고 내가 밑에 부사까지 갖고 왔죠? ly 붙여서 요 단어에서 바로 나와서 점진적으로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점진적으로는 사실 빠르게 얘기를 해보면 점점에 가까운 느낌인 거야. 요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사실 원래 점진적이는 차근차근 느리게의 이미지가 있지만 progressively는 보통 부사로 강조할 때 나오다 보니까 점점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한 번 더 확장해 볼게요. 점진적인 하면 딱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어야 돼요. G로 시작하는 gradual 요 단어.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겠어? gradually랑 똑같겠죠? 여기까지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내려오면 105페이지 첫 번째 단어 condense 이 단어 있죠. 근데 이 단어는 원래 형태인 형용사 dense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형용사고 얘가 명사고 앞에 con이 붙으면서 동사가 된 거죠. dense가 얘들아 빽빽한이란 뜻이야. 밀도가 높은 빽빽한. 그러면은 density로 끝났으니까 명사일 테고 이거 자체가 밀도라는 뜻이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 빽빽함으로 해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슨 city 이렇게 ity로 끝나면 밀도 뭐 땡땡성 땡땡도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condense는 동사고 응축시키다, 농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농축시키다, 뭐 응결하다, 압축시키다의 느낌이다. 요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액체 같은 걸 짜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단어 conform. 요 단어는 순응하다라는 뜻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단어 여기 내가 구멍을 안 내놨는데 보통 전치사 to랑 많이 씁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 이 뒤에 나오는 어떤 명사에 순응하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된다. 지금 예문에도 보면 you should conform to 어쩌고 라고 나와 있죠? conformity는 순응이란 뜻이고요. 사실 이 단어는 내가 뭐 설명을 할 건 없어. 근데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고요. 구분을 해줘야 되는 단어는 동사 confirm. 이 단어는 우리 한국어로도 confirm하다라는 뜻으로 확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conform이랑 confirm을 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잘 못 외워. 그래서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참고로 confirm의 명사 형태는 conformity가 아니야. confirmation이에요. 그리고 뜻은 뭐겠어? 당연히 확인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완전 다른 단어니 꼭 그러니까 구분해서 외워달라. 그 다음에 지금 넘어갈 건데 좀 많이 넘어갈 거예요. 107페이지로 넘어가서 contrast, 그 다음 바로 밑에 contrary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여기 나와 있는 컨트라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원이 컨트라로 시작하는 뭐뭐에 반대하여 라는 뜻인데 지금 on the contrary 할 때 컨트라랑 contrast 할 때 컨트라가 사실 같은 결의 어원이었다. 이 생각은 해주면 되고요. contrast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조야.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그러면 contrast A with B는 무슨 뜻이겠어? A와 B를 뭐 하다? 대조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by contrast는 무슨 뜻이겠어? 뭐뭐와 대조적으로 반대로 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on the contrary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와 반대로. 근데 대조적인 거랑 반대랑 사실 같잖아. 꼭 각각 외우지 말고요. by contrast, on the contrary 다 중요하게 반대 이미지인 거고 얘네 둘이 빛을 보는 때는 언제다? 순서, 삽입, 유형에서 문단이 만약에 이런 단어로 시작해. 혹은 문장이 이런 단어로 시작해. 그러면 무조건 체크해두고 앞문장이랑 반대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쓴 contrary to. 여기 to도 투부정사가 아닌 거 보이죠? 명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명사와 반대로 라는 뜻이 되겠죠. 뭐뭐와 반대로. 이렇게 기억해두기. 그 다음에 밑에 counteract라는 단어를 같이 볼 건데 사실 counter가 반대라는 뜻이긴 하거든. 근데 유일하게 카운터가 붙었는데 바로바로 안 나오는 단어가 요 act, counteract예요. 이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응하다라고 그냥 외워주면 돼요. 어떤 상황에 대응하다, 문제에 대응하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단어책에는 없지만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카운터에다가 우리 파트너 할 때 파트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상대방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는 뭐 외우는데 크게 무리는 없죠. 근데 counteract는 반대로 행동하다가 아니라 어떤 거에 대응하다 정도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좀 헷갈릴까봐 갖고 왔다. 그 다음에 우리 15과로 넘어갈게요. 15과가 양이 좀 많거든? 그치만 단어는 좀 쉬운 편이에요. 15과는 양이 많은 대신에. 자, 첫 번째 단어 decode, 해독하다라고 되어 있죠. encode라는 단어랑 반대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해독하다니까 쟤는 뭐겠어? 암호를 만드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암호화하다 혹은 부호화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egrade는 업그레이드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하시키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긍정어겠어? 부정어겠어? 부정하고 이미지가 내려가는 이미지고 업그레이드는 올라가는 이미지겠죠. 그 다음 밑에 있는 단어 depart. 이 단어 떠나다, arrive 도착하다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는 단어일 텐데 한 번 더 반이어라는 걸 생각해봐 라는 뜻으로 갖고 온 거야. 위에 게 동사, 밑에 게 명사인 거 보이죠? 특히 우리 공항에 가면요. departure, arrival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출발, 도착 똑같은 뜻이긴 한데요. departure가 출국에 가깝겠죠.
이 단어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arrival이 입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중간에 한번 뭘 써볼게. 비행기도 환승할 수 있는 거 알지? 뭐 특히 경유 같은 거. 그럴 때 우리는 transfer 요런 표지판을 볼 수가 있어요. 해외 공항에서. 그러면은 뭐 출국 departure 쪽 이쪽 왼쪽 쭉 가면 transfer, 오른쪽은 arrival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중에 엄마 아빠 모시고 해외여행 갔을 때 너네가 커서 너네가 앞장서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표지판 보고 거기 한국어 없잖아. 요런 단어 보고 빠딱빠딱 정신 차려서 앞길을 갈 수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건데 리트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네 번째 단어 illiterate가 나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요 덩어리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드디어 나왔어. 얘네들은 LIT, 리트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트가 write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뭔가 읽다, 쓰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기본 형태인 애를 보면은 literate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얘네는 다 외워봤을 거야. 읽고 쓸 줄 아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명사일 땐 뭐다?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영어 단어가 왜 이렇게 뜻이 기냐? 긴 이유는 뭐냐면 한국어에 이 단어를 압축한 한자가 없어서 그래요. illiterate는 얘들아 읽고 쓸 줄 없는 사람이잖아. 부정어가 붙었으니까. 근데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문맹 혹은 문맹의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한데 literate는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길게 써야 된다. 근데 머릿속으로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literacy는요. 문해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요즘 애들이 뭐 문해력이 딸린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엄청 많이 하죠. 이거 그대로 리터러시라고 읽어도 요즘은 좀 알아듣는 단어여야 돼요. 서점 같은 데 가잖아. 베스트셀러 코너에 디지털 리터러시, 뭐 의사소통 리터러시, 뭐 별의별 거의 리터러시를 다 붙어.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나온 단어를 알아두면 되고요. 문해력이 그럼 뭐냐? 문이 그럴 문자야. 글월문. 그러니까 글자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별로 안 어려운 거죠? 알고 보니까 너네가 글을 읽었을 때 문맥에 맞춰서 이해하는 능력, 그거를 문해력이라 그래요. 근데 뭐 요즘 너네 그런 얘기잖아. 막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를 보고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해요? 이런다며. 그러니까 그런 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literacy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내가 요렇게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얘네가 이쪽 계열, 이쪽 계열, 이쪽 계열이 서로 다 다른 단어예요. 이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방금 첫 번째로 읽은 단어 literate, literacy, illiterate 얘네들은 읽고 쓰는 거에 관련된 거잖아? 근데 literal은요. 문자에 대한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의라는 뜻이야. 그러면 literally 얘는 부사니까 뭐겠어? 문자 그대로 이 뜻이겠죠. 근데 문자 그대로가 무슨 말이냐? 의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말 그대로. literally라는 단어 관해서는 내가 말해줄 게 있는데 어릴 때 뭐 외국을 살아왔다든지 아니면 좀 미드를 많이 봤다든지 그러면 literally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할 수 있거든?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원어민들이 말할 때 구어체에서 진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거 뭐 쇼츠 같은 데서 본 적 있어? 아니 진짜 이런 말 엄청 많이 쓰잖아 한국인들. 뭔가 말을 시작할 때 아니 내가 진짜로 막 이렇게 쓰잖아.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얘네들도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진실이라는 걸 강조할 때 literally를 많이 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진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말 그대로 영어에 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굳이 한국어로 풀어 쓰자면. 그러니까 리터럴리는 한국어로 쳤을 때 요런 느낌이다라고 생각만 해주면 돼요. 진짜 별뜻 아님.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해놓고 나중에라도 혹시 뭐 릴스를 보든 쇼츠를 보든 막 넘기다가 뭐 그 가끔 영어 표현 정리해주는 쇼츠 뜨잖아. 전혀 관심 없는데도 알고리즘으로. 그럴 때 literally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 그럴 때 한번 좀 들어보면은 안 까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내가 literary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스펠링이 여기 R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literature, 이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니? 어릴 때부터 외웠을 거고 문학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literary는 무슨 뜻이겠어? 문학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가 정리한 단어가 지금 총 몇 개냐, 여기서 7개잖아. 이 7개 중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없을 거야. 근데 맨날 헷갈리고 구분이 안 되는 게 문제일 거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시간 투자해서요. rate 친구들, R 친구들, 레리 친구들 이렇게 따로 외워줘야 돼. 알겠죠? 하나 더 적어주면 리터레처는 문학 말고도요. 참고 문헌할 때 그 문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능에서 종종 문헌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어. 근데 뭐 그렇게 해석을 못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서 뭐 당장 외워라 이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재미로 갖고 왔어요. 엔타르틱이 남극이고요. 아르틱이 그러니까 북극인데 남극이 왜 엔타르틱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 북극 보여요? 엔트가 무슨 뜻이야? 우리 안티펜 할 때 안티 있죠? 이게 반대의 뜻이잖아. 이게 이렇게 줄여져서 아이가 탈락한 거야. 그러면 북극의 반대니까 어디겠어? 남극이겠죠. 요렇게 외워주면은 좀 재미는 없어도 조금 흥미롭게 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112페이지 넘어가면요. extra 하고 ordinary 요렇게 끊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extra가 우리 배우들 엑스트라 배우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메인 배우들이 있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엑스트라죠. 엑스트라는 뭐뭐 외의 밖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ordinary가 무슨 뜻이야? 이게 평범한이란 뜻이죠.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럼 평범한 거에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평범한 거에 밖에 있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뭔가 나쁜 거 같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상한이란 뜻이 있어요. 부정적. 근데 만약에 나의 점수가 평균 밖에 있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평균 이상일 수도 있고 평균 미만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2번 뜻은요. 비범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요런 긍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부정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문맥에 따라서 알아서 맞춰서 풀어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밑에 112페이지 밑에 단어들 보면은 enforce, force, reinforce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를 살짝 구분을 좀 해줘야 되거든. 가운데 있는 force라는 단어가 제일 쉽죠? 무슨 뜻이야? 강요하다. 근데 요거 썼다가 지울 건데 force도 내가 누군가를 강요하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아니야? 그래서 A가 동사 하게끔 강요하다 요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몰랐으면 써두시고 알았으면 안 써도 돼요. 오른쪽에 있는 단어 reinforce 얘는 강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강화하다가 된 이유? 그런 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워주면 돼요. 왼쪽에 있는 enforce가 가장 덜 쓰이는데요. 예문부터 볼게. We cannot enforce a law which 어쩌고저쩌고.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뭐가 나왔어? 법이 나왔죠. 사실 enforce는요. 법과 관련된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법을 시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enforce라는 단어에도 사실은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이 안 쓰이고요. 대부분은 뒤에 어떤 법률, 제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외워주고 중요도 순을 따지면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false도 많이 나오고 얘는 조금 덜 나오겠죠? 그치만 단어 시험은 내니 이거 세 개를 구분해서 외워주자. 이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은 entitl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뜻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격이나 권리를 주다. 두 번째는 제목을 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목을 붙이다를 누가 모르겠냐. title에다가 en이니까 제목을 붙이다는 맞아요. 근데 그 단어보단 자격을 주다로 더 많이 나옵니다. 몰랐으면 써놓을게요. 자격이나 권리를 르이 아니죠. 자격을 주다. 근데 이 단어는요. 뜻이 자격을 주다다 보니까 수동태로 더 많이 쓰여요. be entitled 하고 to 부정사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야. 지금 예문도 보면요. All residents are entitled to vote 이렇게 to 부정사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얘는 동사 할 수 있는 자격을 받다란 뜻이에요. 뭐뭐 하는 자격을 받다. 혹은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소리. 자격이 있다.
수동이긴 하지만 뜻 자체를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는 거야. 그럼 주어는 앞에 주어 있겠죠? 주어는 동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덩어리처럼 외워주시면 좋고요. entitlement가 명사인데 자격을 주다 권리를 주다 였으니까 뜻이 자격과 권리입니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제목, 부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13페이지 두 번째 단어 endure 요 단어는요 쉬운 단어예요. 참다, 인내하다 요 뜻이거든. 참다, 인내하다. 근데 내가 어떤 단어 때문에 갖고 왔냐, 얘랑 동의어인 tolerate라는 단어 때문에 갖고 왔다. 이거 동사고요. 똑같아요.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able이 붙은 친구, 그 다음에 요 명사 친구 요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갖고 왔고, tolerable이니까 참을 수 없는 이겠어, 있는 이겠어? 참을 수 있는 이겠죠. 참을 수 있는,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할게요. tolerance는 명사고요. 참을 수 있음, 즉 인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한 번 더 확장해 보면요, tolerance는 관용이란 뜻도 있어. 근데 사실 인내랑 관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데, 관용이 보통 윤리, 도덕 이런 과목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관용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 그럴 때 관용이에요. 참고로 본인이 수험생인데 윤리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똘레랑스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거든. 그 똘레랑스가 이 톨러런스를 프랑스어로 읽은 게 똘레랑스예요. 원래는 이제 불어였던 거야. 거기서 갖고 와서 이렇게 영어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안 했네. endure라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요, 여기 단어책에 나와 있지만 endurance라는 명사가 됩니다. 얘가 인내예요. 그래서 endure가 명사가 되면 endurance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두 번째에 enlight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애들이 해석을 좀 제대로 못하거든?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 우리 light가 뭐예요? 빛이죠. 근데 앞에 en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뒤에 en은 동사를 만들어주는 en이에요. 그럼 lighte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겠어? 밝게 하다,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lighten. 이건 당연한 단어. 근데 lighten이란 단어에다가 또 뭐를 붙인 거야? en을 또 붙인 거야. 그럼 뜻이 뭔가 그냥 밝히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밝히는 거야. 그래서 의역이 들어갑니다. 얘의 뜻은 계몽시키다. 우리 계몽시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쓰잖아. 우매한 대중들을 계몽시켜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 혹은 범죄자들을 교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할 때 계몽시키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뭔가 깨어나는 거야. 사람의 인식이나 이미지 자체가. 그걸 계몽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계몽하다, 콤마, 설명하여 이해시키다라고 나와 있지? 같은 결의 단어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명사 형태를 enlightenment라고 써놨죠. 그럼 당연히 뜻이 계몽일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요, 요 이가 대문자 이일 때가 있어. 대문자 이. 그때는 뭔가 고유명사가 되는 enlightenment잖아. 그때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봤을 계몽주의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뭐예요?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뭐 17세기, 18세기 요럴 때 막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민중들이 뭔가 인식이 개선이 된 거야. 그거를 크게 어떤 흐름을 계몽주의라고 해요. 나도 역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방금 말한 설명이 100% 정확하진 않아. 근데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문자 이가 나오면 그 시대 때 있었던 어떤 기조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넘어가 주면 된다는 거. 알겠죠? 우리는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로 갈게요. 첫 번째 단어로 externa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어 보자마자 internal이 생각이 나야 돼. x가 바뀌고 in이 안에잖아. external은 무슨 뜻이라 나와 있어요? 외부의.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내부의 internal. 여기까진 다 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IZE가 붙으면 동사가 돼요. 동사가 되긴 하는데 어떤 동사가 되냐면 뭐뭐화하다로 끝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외부의에서 뭐뭐화하다로 끝나려면 외부화하다 혹은 외면화하다 이런 뜻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부는요? 내부화하다, 내면화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게 궁금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도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심리학 지문에서 많이 나와. 특히 뭐 아동 심리학 지문에서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내면화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한다. 이런 식의 예문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internalize라는 내면화는요. 어떤 내가 힘든 일이 있었어. 그거를 내 내면화를 함으로써 뭔가 자가 치유를 하는 그런 이미지야.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externalize는 뭐냐? 내가 마음속에 좀 꿍하게 혼자만 알고 있었던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상담사 같은 사람한테 말을 함으로써 뭔가 치유할 수 있잖아. 그런 걸 외면화한다 그래요. 외부화하다. 근데 이 단어의 개념을 아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요런 단어가 나왔다는 건 대부분 심리 지문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알아는 둡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단어 extinct 요 단어 너무 쉬운 단어인데 생각보다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 멸종된이란 뜻이죠. 이제 없어진 거. 그러면 이거의 명사 형태는 우리 어떻게 쓸까요? extinction이라고 씁니다. 이게 멸종이에요. 명사 표시만 하고 뜻은 안 쓸게요. 근데 이 단어를 애들이 distinct랑 헷갈려 해. 근데 정말 중요한 게도 이 단어와 이 단어가요. 같은 빈칸 문제에 1번 선지, 2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어. 애들이 어려워하는 걸 뻔히 알고 낸 거야. 그리고 둘 중에 답이 있었어요, 심지어. 알겠죠? 그래서 애들이 뭐 예를 들어 답이 디스팅트였는데 얘를 골랐다든지 답이 익스팅트였는데 얘를 골랐다든지 이런 애들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평가원이 애들이 헷갈려 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 너네는 죽어도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디스팅트는 무슨 뜻이냐? 얘도 이분법 단어야. 구분된 요 뜻이야. 근데 이 단어 한번 생각해 볼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우리 구별하다 무슨 뜻이었어요? distinguish였죠. 약간 비슷하죠. 요쪽 애들이 구분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distinct는 구분된, 구분되는 이란 뜻이고요. 생각보다 distinctive랑 distinct를 얘네 둘이 같은 단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조금 달라요. 밑에 거는 한 번 더 의역이 들어가. 그래서 독특한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뜻이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게 궁금할 수도 있어. distinct의 그런 명사형은 뭡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distinction. 그리고 뜻은 뭐겠어? 구분, 구별 요런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끝난 줄 알았지만 여기 왼쪽에 조금 더 있어요.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exaggerate, 과장하다라고 나와 있지. 근데 이 단어랑 같은 단어가 overstate예요. 왜일까? 우리 state 동사 뜻 무슨 뜻이었어요? 말하다였죠. 근데 오버해서 말하다니까 무슨 뜻이겠어? 과장하다겠죠. 같은 단어라는 거 기억해서 두 개 동의어로 외워주면 되고요. 복습 한번 합시다. 우리 state, 아는 명사 뜻, 그리고 동사 뜻 말해볼까요? 지금 말하고 있어야 돼, 얘들아. 내가 말 안 해줄 거야. 다 생각했나? 일단 나 말로만 할게. state, 주, 국가, 상태 이게 먼저 나와야 돼. 그리고 동사는 말하다. 그러면 진술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state에다가 ment가 붙은 거 있죠? 얘가 진술이에요. 구분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어예요. 114페이지 마지막에 나온 단어 보면은 exceed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내가 앞에 A랑 B를 붙여놨어. 이게 뭐냐면 이거 주어고요. 이거 뒤에 목적어겠죠. 크게 A, B라고 쳐봐. A가 B를 초과하다요? B가 A를 초과하다요? A가 B를 초과하다요. 무조건 주어가 목적어를 초과하다예요. 그럼 내가 부등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게. 이 이미지를 기억해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초과하다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 자, 밑에 있는 surpass라는 단어도 같은 결이에요. 능가하다란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 A가 B를. 이렇게. outdo, outperform 두 개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의 뜻은요. 앞에 있는 A가 B보다 더 뭐뭐 하다야. 근데 두랑 perform이니까 더 잘하다 혹은 더 잘 수행하다 요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 역시 부등호가 왼쪽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같은 결의 단어기 때문에 기억해두고 있어야 돼. 무조건 A가 B보다 뭔가를 초과하고 잘하고 능가하고 그런 뜻이구나 하고 기억해 두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명사랑 형용사 이것도 같이 갖고 왔는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excess라는 단어는 초과, 과잉 요 뜻이에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excessive가 더 많이 쓰이는데 얘는 과도한, 지나친, 보통 양을 나타낼 때도 있고 뭐 지나친 노력, 과도한 뭐 질타 이런 식으로 뒤에를 꾸며줄 때 부정적인 맥락을 더해줍니다. 너무 과하다는 이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5과의 설명이고요. 내가 그냥 넘어간 단어들도 중요하다가 많아서 11에서 15는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 것 같긴 해요. 하나도 버릴 단어가 없어. 잘 외워주시고 그래도 우리 1에서 10과에서 배웠던 정말 어마무시한 다이어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느낌이 들지 않니? 나만 그런 느낌이 드니? 14, 15과도 뭐 양은 많은데 어렵진 않으니 외워주시고 눈을 얘기하지만 요 앞에 있는 단어들을 정말 완벽하고 꼼꼼하게 외워놔야 뒷부분으로 가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14, 15과까지 필기 잘 해놓고 외워주시고 시험도 잘 보길 바랍니다.